그러나 그들에겐 언제나 비무장지대란 죽음의 계곡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는 전기 고압선, 지뢰밭, 철조망 등 육중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러한 육중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한 공작원들도 수없이 많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죽은 사람들, 그 유골들, 그 머리 부분 같은 게 수없이 발에 채이는 게 그 유골이에요. 발에. 예. 그게 전시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6.25 때 그 상황이 아니고 6.25 휴전 이후에 그 희생된 사람들, 지뢰지대신가 거기가.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느냐 이거지. 지금 그때 이제 김철민 씨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던 길에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지뢰를 밟았다. 바지 가랭이를 칼로가 찢어서 그는 가운데 3km 이상을 기어서 남쪽으로 넘어왔다. 임무를 끝나고 되돌아 나오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이제 북방 한계선 너머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기어서 한 3km 이상 혼자서 기어서 나왔어요. 70년대를 접어들며 세계는 탈냉전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며 국제정세는 일대 변혁을 예고한다. 남과 북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이 동시에 발표한 7.4 공동성명은 남북 당국자들이 최초로 대화를 통해 만들어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젠 남과 북은 평화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휴전선 교전과 같은 무력冲突은 자제됐지만 부파 공작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은 8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침투하는 그 GP가 있어요. 예. 628 GP 같은 경우. 중부전선 628 GP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좀 막 군사분계선 가서 이런 해오고 이런 건 임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벌였던 체제 경쟁과 이념 전쟁. 그 분단의 비극 앞에 가장 먼저 소모품으로 희생되어 간 사람들이 부파 공작원들이었다. 그들은 이름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Y일 뿐이다. 자꾸만 눈물이 날라오는 거지. 옛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복받치는 거지 한마디로. 내 청춘을 이 나라에서 뺏어갔기 때문에. 부파 공작원들의 억울함은 그 당사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윤정순 씨는 올해로 44년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26 신혼 초에 부파 첩보부대에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간 남편은 나이 70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우리 영감 이북에 간 영감도 돌아오라고 그러고 자식들 때문에 오라고 그러고 내가 맨날 그렇게 추원하죠. 44년째 남편 몫에 따뜻한 밥을 챙기는 윤 씨의 세월처럼 부파 공작원의 문제는 수많은 유가족들의 문제로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두 분이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난 67년부터 4년 동안 부파 공작원이었던 신동선 씨는 요즘까지도 술로 나날을 보낸다.
지고집 때리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도 가서 들려들었는데 돈 벌어온다고 나갔던 아들이 이렇게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를 가면 무슨 돈을 뭐 갖다 오면 뭐 많이 주고 뭐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 소리 듣고서 이제 그렇게 거기를 가지 말라도 갔다 온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해하나 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요. 안 주던가요 일을? 안 주죠. 근데 군대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대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 하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과 사상 교육.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한 기억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떨쳐버리기 힘든 족쇄인지도 모른다.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 또한 그들의 사회 적응을 가로막고 있다. 무슨 사건만 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신 HIV 나왔지 않느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틀 3일씩 데려다 놓고 이제 혐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저단 지느냐 하는 식이 그의 속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선배나 우리 동지나 후배님들이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면 지금 이 날이 왔겠습니까? 북파 공작원들은 비밀 엄수가 기본인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사회에 나왔다. 정전협정상 그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지난 시절 동지들을 찾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다 죽은 줄 알았댔는데 그래도 하나 둘 찾기 시작하니까 누구 또 살았다 누구 또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둘 만나는데 참 그거야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동안 이들의 존재 확인에 대해 국방부의 답변은 늘 근거 없음 또는 사실 확인 안 됨이란 간단하고도 냉정한 서류 회신뿐이었다. 북파공작원 박부서 씨는 지난 30년 동안 비밀리에 간직했던 문서 하나를 지난 2000년 KBS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선공작 다 우리 전선공작이 또 오지공작으로 다 나와요. 36지구대, 그래야지 18지구대, 교육 받아가지고 수도지대. 북파공작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공작 형태, 근무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종결공작원 명부가 바로 그것이다. 북파 공작원들의 존재가 세상에 확인되자 당국에서는 40년이 지난 요즘에서야 그들의 존재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사 통지서였다. 우라통 터지죠. 우라통. 그 얘기만 하면 내 또 이거 혈압 올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50년 만에 40년 만에 30년 만에 전사 통지를 해줬다면 이 나라입니까? 그동안 임무 수행을 하다 사라진 북파 공작원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지난 2003년 국군정보사령부에 따르면 그동안 13,000여 명의 북파 공작원 중 실종자는 7,7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 곳곳에는 이렇게